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이재모 멘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한 종목 추천드리는 종목세일즈 저 이재모 멘토와 함께 알찬 20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91.78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685.27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로 하락 반전한 후에 1% 이상 급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0포인트를 하회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소폭 오름세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동반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중국 증시가 폭락 마감한 것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현지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비리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켰는데요. 중신증권과 거신증권은 가격 제한폭인 10% 이상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증권업종은 7.5% 대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퉁 증권은 거래가 현재 중지된 상황이고 증권사들이 보유한 IT 업종과 이익이 감소한 산업 업종도 함께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12월 첫 주부터 이뤄질 IPO 재개 방침도 주가 변동성을 안겨줄 요인이 되었습니다. 폭락 이후 중국 증시 행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였고 그 우려가 오늘 현실로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연말까지 특별한 방향성 없이 단기적인 악재나 호재가 나올 때마다 등락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1960포인트에서 약 2040포인트 정도를 박스권처럼 계속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기술적으로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60일 이평선 부분이 현재 1990포인트 선에서 반등을 해줄 것을 우리는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960포인트 선까지 밀릴 경우에는 전 저점 부분인 1960포인트까지 밀릴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으로 생각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16년도 성장성을 필두로 한 업종이나 종목별로 선별해서 접근을 좀 하신다면은 지금과 같이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았고, 자, 오늘에 있었던 이슈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에 금융위원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이 있었습니다. KT를 필두로 한 K뱅크와 카카오를 필두로 한 카카오은행이 각각 예비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카카오 컨소시엄에는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로엔, 코나아이 등의 업체들이 참여를 했고 KT 컨소시엄에는 한화생명, 우리은행,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이지웰페어 같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면서 오늘 예비 사업자로 선정했던 두 개의 KT와 카카오 컨소시엄 업체들의 주가는 조금 상대적으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예비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게 된 인터파크와 관련된 컨소시엄 업체들의 주가 흐름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인가는 예비 인가이고 은행업에 맞는 인적,
물적 설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 예상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는 영업에 착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K뱅크의 방향은 우리 동네 네오뱅크와 일자리를 만드는 은행을 표방하고 있고 빅데이터와 온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하며 특히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과 결제, 유통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금리 대출, 간편 지급 결제, 휴대폰 번호를 통한 간편 송금, 로보 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컨소시엄은 신용카드나 결제 대행 업체를 거치지 않고도 소비자의 통장 속으로 돈이 자영업자의 통장으로 바로 송금되는 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 상황을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이번 주에 글로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많으니까 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체크를 좀 잘 하시면서 우리 증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중국 위안화 SDR 편입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IMF는 중국 위안화의 특별 인출권 바스켓 편입 여부 결정을 오늘 하기로 밝혔는데요. 위안화의 SDR 통화 바스켓 편입 가능성은 매우 지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위안화 편입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이 그 편입을 위해서 도움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고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IMF는 SDR 통화 바스켓 구성을 5년에 한 번씩 바꾸고 있는데요. 세계 금융시장의 관심은 위안화의 편입 비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DR 편입은 사실상 기정화된 사실이라 보고 있고 이 편입 비율을 조금 중요시하고 있는데 위안화 편입 비율이 약 한 15% 내외가 된다면 중국 증시 등 금융시장에는 전반적으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IMF에서는 10% 초반대의 편입 비율을 예상하고 있어서 이따가 나중에 발표가 되는 그 편입 비율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하시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12월 3일 유럽 중앙은행에서 정례적인 통화정책회의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 등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추가적 양적 완화를 할지 이 여부를 좀 체크하는 것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확인할 사항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 고용지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날 발표되는 것은 12월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발표되는 고용지표는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이상 재개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참고할 마지막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11월 실업률은 약 한 5%로 추정하고 있고 이 수치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이후 가장 최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오늘 이슈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블루콤은 마이너스 0.4% 수익을 보이고 있고 대원화상은 조금 아쉽지만 마이너스 7.5%로 손절가 터치를 했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SGA 솔루션즈 역시 마이너스 1.1%의 현재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씩 제가 AS를 조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콤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콤은 제가 매수가는 11,500원 정도 제시해 드렸는데 지난주까지는 비교적으로 조금 양호한 수익을 보이고 있었지만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맞물리면서 조금 약세의 모습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27일부터 미국의 쇼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조금 선호도가 높은 블루콤의 헤드셋 제품이
계속적으로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직 시기가 조금 늦춰지고는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신제품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 신제품은 기존 제품과 좀 다르게 고가의 제품 형성이고 이익률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군이 조금 출시가 되고 판매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블루쿰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계속적으로 연말 되어 가면서 배당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배당 종목으로도 좀 여러분들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대원화성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화성은 제가 3,1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 손절가 제시해드렸던 이유는 그 이후 지속적으로 보유하게 되면은 조금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바닥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떨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3,100원 선으로 손절가를 제시해드렸고, 조금 수익은 아쉽지만 과감하게 포트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아직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남아 있습니다. 4, 4분기에 K 시리즈의 카시트가 지금 입찰 과정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조금 입찰 과정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좀 기다리고 계신 투자자분들의 좀 실망감이나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서 매도세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속적으로 좀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가격대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하거나 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으셔가지고 편입 비중도 늘리시면서 매수 단가도 조금 낮춰 놓으시면 금방 다시금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 정도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가 제시해드린 부분에서는 일단 손절하실 분들은 손절하시고, 지속적으로 좀 기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보다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매수 단가를 낮추시는 방향을 좀 마지막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SJ솔루션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SJ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나 모멘텀은 없었고, 오늘 인터넷 전문은행 발표와 함께 아무래도 보안업체이다 보니까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당사에게 조금 호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장중 5% 이상 강세 모습을 보였었기도 했지만 현재는 조금 다시 약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SJ솔루션즈는 사실은 당장의 어떤 테마나 이슈를 좀 찾기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16년도 내년 전망성,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린 종목이니까 지속적으로 제가 제시해드렸던 매수가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여유 자금을 투입하셔가지고 매수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에이스를 해드렸고, 오늘 제가 투자해드릴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투자 고지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종목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직접 탐방을 다녀왔고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폭스바겐의 연비 조작 사건은 내연기관의 몰락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전기차 시대 도래에 대해서 더욱 기대하도록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기차 업종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고, 지금 시점에서 또 공부 차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1998년도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리튬 이온 전지의 원가의 25% 차지하는 NCA 양극 소재 사업을 하는 회사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양극 소재 NCA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 업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에코프로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양극 소재 부분이 약 64%로 매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비교적 매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환경 관련 부분이 약 한
35%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NC의 양극 소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추이를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글로벌 1위 업체는 스미토모라는 업체입니다. 2위는 에코프로라는 업체로 25.9%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 현재 글로벌 업체 시장 점유율 2위이긴 하지만 다른 여타 일본 업체들과 좀 비교해 보겠는데요. 작년 대비 올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곳은 현재 에코프로가 유일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작년 시장 점유율이 약 한 11%대였는데 2배 이상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매출 비중이 25%까지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앞으로 시장이 조금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에코프로의 시장 점유율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에코프로의 주요 고객사인데요. 올해 에코프로의 실적이 조금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으실 건데, 그 대표적인 이유를 찾아드리면 고객사가 다변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의 소니, 중국의 보스턴 파워라는 업체까지 고객사가 다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매출 성장을 조금 이뤄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3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는 500톤, 내년에는 1200톤, 2017년에는 1700톤까지 생산하는 것을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미래 이익 성장률에 있어서 매출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NC의 양극수의 생산 능력을 좀 보시겠는데요. 현재 2015년 기준 매출 성장은 약 한 360톤 정도입니다. 근데 공장 증설이 됨으로 인해 갖고 생산 능력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얼마큼 높아질지 공장 생산 능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캠3라고 하는 3공장까지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2015년 10월에 완공된 상태로 현재는 시운전 중에 있고, 3공장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매출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4공장까지 현재 예정은 되어 있지만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토지까지 매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토지 확보된 곳에 시기는 미정이지만 공장 증설이 된다 그러면 최대 900톤까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3공장 대비 4공장 완료 시까지는 캐파 생산 능력은 약 3배 이상 커지기 때문에 결국 최대 생산 능력까지 공장이 가동된다고 하면 에코프로의 이익 매출도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연간 실적 전망입니다. 자, 2013년을 가장 저점으로 해서 약간의 등락의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년도부터는 올해 대비 거의 40%, 50% 육박하는 정도의 매출 성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익 성장이 크게 기대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에코프로 종목에 대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렸고, 가격적인 전략 제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제가 12,000원, 목표가 1차적으로 16,800원, 손절가는 1,7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에코프로 오늘 같은 경우 좀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보합권에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1차적으로 제시해드린 매수가는 현재 20일 이평선이 12,000원 선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서 투자자분들이 매수하시는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요. 1차적으로는 현재 2016년도 예상 매출액 대비했을 때 1차적인 가격대가 한 16,800원 정도면 적정 주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16,800원 정도를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 추가적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 에코프로의 매출 성장 확대에 따라서 목표가는 계속적으로 상향하든지 해서 조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저가 라인 같은 경우는 전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요 부근까지 1,700원 선 라인 오시면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로 인해서 좀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 1,700원 정도를 제가 손저가는 짧게 제시해드리고 오히려 목표가의 높이는 좀 더 길게 높이 좀 잡아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가격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주부터 또 이번 주 시장 에코프로란 종목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투자자 여러분들은 또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에코프로란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